자, 그럼 먼저 그 장애의 분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라고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신체적 장애, 그죠? 내부 기관 장애와 외부 신체 기능 장애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외부 신체 기능 장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외부 신체 기능 장애는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지체 장애는요, 절단 장애, 그러니까는 지체가 절단이 된 거죠. 그래서 절단 장애, 또 관절 장애, 관절상의 어떤 그 기능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관절 장애. 그다음에 지체 기능 장애, 어떤 지체 기능상, 관절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기능의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변형 이런 등의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지체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지체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병변 장애는요. 뇌병변 장애는 어디에 장애는 거냐?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가 바로 그 뇌병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병변 장애는 어때요? 보면은 이렇게 그 몸이 막 뒤틀리는 거죠. 그죠? 몸이 왜 뒤틀립니까? 이 중추신경이죠. 뇌와 척수가 이렇게 사람이 연결돼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옆에서 보면요. 옆에서 팔이 이렇게 있고, 옆에서 보면 이 뇌가, 여기가 코입니다. 뇌가 이렇게 있고 뇌와 척수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척추는 뼈를 말하는 거고 척수는 그 신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인데 이걸 바로 중추신경이라고 하죠. 뇌와 이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척수가 어때요? 중추신경상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명령을 받아 신체가 움직이는 거죠. 입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하는 건데, 뇌의 명령을 기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몸이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말도 어때요? 말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뭐 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목의 근육이 움직여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말을 잘 못하고 사람이 막 몸이 막 그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대를 하는데요. 이 뇌병변 장애인들은 지적으로는 장애가 없어요. 지체 장애인들이 지적으로 장애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지적 장애인에게 말을 함부로 당연히 안 되고, 그것도 당연히 안 되고, 하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알아듣고. 아주 그 뇌병변 장애인 중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인도 있고, 그죠? 그런 예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여튼 뇌병변 장애인이죠. 우리가 영화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그런 장애인 같은 걸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중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런 것들 역시 뇌병변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추신경상의 장애가 온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이후에 어떤 그런 이제 그 질병이 왔을 때에도 역시 뇌병변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시력장애, 그리고 시야결손장애가 있습니다. 시력장애라는 것은 뭐예요? 시력이 아주 낮은 거죠. 아주 낮아서 잘 안 보이는 것이고, 시야결손장애라는 것은, 시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게 이렇게 앞에 있으면 당연히 보이죠. 근데 보이는 게 이게 시야라고 하는 거, 범위죠, 범위. 이게 이렇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보여요, 두 개가 다.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손가락이 두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입니다. 보이다가 이렇게 되면 한 요 정도까지 손가락이 안 보여. 이렇게 하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보이고요. 이게 뭐 시야죠, 시야. 이게 시야죠. 시야가 거의 한 180도? 거의 180도 되겠죠. 180도 이렇게 되는데, 이 시야가 아주 좁거나, 그렇죠? 아주 좁거나 또 일부에만 이 잔존 시력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각장애인이 안구에 이 오른쪽에만 요 시야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요걸 보기 위해서는 또 요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요걸 희미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랑 대화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를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각장애는 청력장애, 그다음에 평형기능장애. 그러니까 청각장애는 우리가 흔히 청각장애는 말 그대로 청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청각기에 이제 장애가 있는 건데,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장애고, 그다음에 거기 세반고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세반고리관. 반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되면 뭐 이렇게 반고리관, 그러니까 세 반고리관. 이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X축, Y축, Z축이라 가지고 3차원이 되는 거예요. 3차원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 상태에 있는지를 담당하는 게 여기 세반고리관, 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평형 감각을 인간이 갖는 건데, 그런 것들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죠? 그러면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도 청각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언어 장애는 말 그대로 언어의 장애가 있고, 또 음성의 장애가 있을 때 언어 장애라고 하고요. 안면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이유로 안면 장애, 어떤 안면의 기능상의 장애가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안면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